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CKD에서는 뭐 고혈압이 유병률이 높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EGFR이 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보시면 EGFR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고혈압의 프리밸런스가 뭐 50% 정도 되고, EGFR이 30 미만이 되면 뭐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하이퍼텐션하고 CKD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날 펑션이 나쁘면 나쁠수록 뭐 시비어 하이퍼텐션이 많아지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P 컨트롤이 결국에는 레날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막아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 데이터는 혈압이 뭐 180 정도 되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EGFR이 뭐 12 정도 감소된다고 뭐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뭐 이렇게 늦출 수 있다. 그래서 더 로어 더 베터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많이 정립이 됐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하이퍼텐션 네프로스크로스 환자들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1년에 한 2 정도 EGFR이 감소를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놔두면은 한 50세 정도의 하이퍼텐션 네프로스크로스가 있는 사람이 한 20년 지나면 이제 ESRD까지 가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 로링과 라스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리타르데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ESRD까지는 안 간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보고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텐시브 BP 로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가이드라인에 많이 레커멘이 됐었습니다. 근데 클리니컬 트라이들을 보면 이게 에비던스가 참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예 우리가 very severe chronic kidney disease라고 보는 이제 diabetic nephropathy는 클리니컬 트라이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 주로 이 인텐시브 BP 로링을 연구했던 연구가 이 non-diabetic CKD였다는 거군요. 그래서 MDRD, RAIN2, AASK 다 non-diabetic CKD였고요. 인텐시브 BP 로링을 봤더니 다 네거티브 스터디였습니다. 사실은 네거티브 스터디였는데 MDRD는 이제 서브그룹에서 이제 프로테인유래가 있는 그룹에서 인텐시브 BP 로링이 베네핏이 있었고, AASK 스터디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코드 스터디는 사실 CKD 트라이는 아니었는데 타입 2 DM에서 이제 단백뇨에 있는 그룹에서도 뭐 이렇게 EGFR 리덕션이나 ESRD에서 뭐 이렇게 큰 베네핏이 없었습니다. AASK 스터디는 이런 미국 흑인들 non-diabetic hypertensive CKD 환자들을 인로했던 연구였고요. 2x2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민 BP 107 대 92. 그다음에 BP 메디케이션은 메토프롤롤, 암로디필, 라미프릴 3x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어치드 BP는 인텐시브 BP 로링은 130, 유주얼 트리트먼트는 141 정도로 BP는 잘 세퍼레이션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코홀트 페이즈에서 봤더니 단백뇨가 베이스라인에 아예 없던 그룹은 뭐 인텐시브 BP 로링이나 스탠더드나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단백뇨가 있는 그룹에서는 인텐시브 로링이 베네핏이 있었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비던스가 sak 명확하진 않은 건데, 최근에 이제 스프린트 스터디가 나왔었는데, 스프린트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EGFR 60 미만이 포함됐었는데 단백뇨가 많은 사람들은 또 빠졌었죠. 그런 이제 스터디에서 이 데이터가 이 CKD 환자들만 봤더니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는 딱 보더라인 시그니피컨스가 있었고, 메인 키드니 아웃컴 차이가 없었는데, 같은 데이터라도 누가 보냐에 따라 조금 해석이 항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IGO에서는 이걸 가지고 스탠더다이즈 오피스 BP 메저먼트로 타겟 BP를 120 미만으로 하자, 이렇게 2021년도에 레커멘데이션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어그리는 안 되는 것 같고, 고혈압학회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백뇨가 없으면은 에비던스가 명확하지 않아서 뭐 140에 90으로 하고, 알부민유래가 있는 경우에는 130에 80으로 하고, 당뇨병이 있으면은 뭐 2B 정도로 130, 80을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단백뇨를 줄여주는 게 이 아웃컴의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테인유래가 있는 CKD 처음 진단됐을 때 첫 6개월 이내 프로테인유래 리덕션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티브 팩터고 30% 이상 첫 6개월째 알부민이라고 리덕션 되는 그룹에 비해서 프로그레션 하는 사람들이 뭐 나중에 레날 인드 포인트가 3.5배가 높을 정도로 단백뇨의 리덕션은 굉장히 프로모티브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E 이니비터, ARB 이런 라스 이니비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는데 주로는 이런 라스 이니비터는 이퍼런트 알티리올 딜라테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트라글로메럴 프레셔 리덕션 효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헤모다이내믹한 이펙트고요. 그밖에 메산젤 프롤리페레이션을 감소시켜주고 글로메럴 스크로스를 감소시켜주고 포도사이트 프리저베이션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ASKD 스터디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라미프릴, 메토프롤로 암로디핀을 이제 랜덤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베이스라인 프로테이누리아가 있는 그룹에서 라미프릴은 암로디핀에 비해서 이런 EGFR의 디클라인이라든지 레나 인드 포인트를 유의하게 감소시켜줬기 때문에 라스 이니비터 중에서 ACE 이니비터가 지금 많이 공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ACE 이니비터의 어떤 그런 커프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RB가 선호가 많이 되는 편인데 그 근거가 되는 연구가 이제 로살탄을 사용했던 리널 스터디랑 이 일베살탄을 사용했던 IDNT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IDNT는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있는 오버트 DM 네프로패시 한 1,700명 랜덤 해가지고요. 한 2.6년 정도 메디안 팔로우를 했던 연구인데 암로디핀, 이 노란색이 암로디핀인데 암로디핀에 비해서 일베살탄이 이런 레나 인드 포인트를 유의하게 감소시켜줘서 확실히 라스 이니비터가 이런 CKD, 특히 프로테인 유래가 있는 CKD에서 좋다는 것을 입증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널 스터디를 보면은 이런 오버트 DM 네프로패시의 그 내추럴 히스토리는 1년에 EGFR이 12 정도 감소하는 건데 BP 컨트롤 하게 되면 그게 한 56% 감소하게 되고 라스 이니비터 효과가 한 6% 어디셔널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라스 이니비터를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BP 컨트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라스 이니비터 써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를 보면 ARB는 웬만한 경우에는 CKD에서 꼭 도수 리덕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맥시멀 그 이펙트를 나타내는 맥시멀 토레이트 도수를 쓰라고는 돼 있는데 유리네리 엘리미네이션을 보면 에프로살탄이 한 90%, 그 칸데살탄이 60% 정도 돼서 칸데랑 에프로살탄은 조금 그 어드밴스 CKD에서는 도수 리덕션을 좀 해주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약제들은 도수 리덕션 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약이 다 리널 엑스크루션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시노프릴을 제외하고는 어드밴스 CKD에서는 half 도수로 줄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포시노프릴은 도수 리덕션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일마2 스터디라는 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 알베뉴리아가 있는 DM 환자한테서 이게 오버트 DM 네프로패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베살탄 미디엄 도수랑 맥시멈 도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던 연구가 되겠는데 일베살탄을 맥시멀 도수로 쓴 경우에 이제 DM 네프로패시로의 진행을 유효하게 억제시켜줬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라스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맥시멈 톨레이트 도수를 사용하라 그렇게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KD급 레커멘데이션이 되겠는데 당뇨가 있든 없든 간에 단백뇨가 있으면 라스 이니비터 사용이 권고가 되고 단백뇨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라스 이니비터 사용하는 게 리즈너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highest approved 도수를 톨레이션 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크레아티닌이 오르는지 포타슘이 오르는지 한 2-4주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포타슘이 오르면 도수 리덕션 하라고 돼 있고 4주 후에 만약 크레아틴이 30% 이상 증가하면 그때는 중단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헤모다이내믹 이펙트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스 이니비터가 같은 라스 이니비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헤드투헤드 스터디가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좀 그 연구가 2008년도에 나왔던 연구인데 이 아마데오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ARB인데도 프로테인 리덕션 이펙트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버트 DM 네프로패시 860명을 랜덤 해가지고 텔미살탄 대 로살탄 이렇게 랜덤 해가지고 52주째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의 변화를 봤더니
비피로링은 비슷한데 텔미살탄이 이제 유의하게 이제 로살탄보다 프로테이nuria 리덕션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타스틱 스터디라 그래서 보령에서 스폰서해가지고 피마살탄 대 로살탄 이렇게 랜덤을 해가지고 DM 네프로패시에서 6개월째 프로테인 리덕션 이펙트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이게 24주째 프로테인 리덕션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는데 피모살탄이 로살탄보다 더 우수했고요. 4주, 8주, 12주째에서도 더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었고 피마살탄이 로살탄보다 BP 로어링 이펙트가 더 좋긴 했었는데 이제 BP를 보정했어도 더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면은 좀 더 포턴한 ARB일수록 혹시 이런 프로테인 리덕션 효과가 더 좋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거 고려해서 좀 처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 CKD 환자들은 severe hypertension이 워낙 많기 때문에 라스니비트 하나만 가지고 혈압이 조절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약을 컨비네이션 하는 게 좋겠느냐. 아까 칼슘 채널 블로커는 사실은 이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라스니비트보다 열등하긴 하지만 라스니비트랑 컴바인 했을 때는 효과가 되게 블러드 프레셔 로링 이펙트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다이어틱스에 비해서는 이렇게 크레아틴 엘리베이션 걱정도 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는 바가 있는데요. 아웃컴 스터디는 요 이제 아웃컴플릿 스터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퍼텐션 한 11,000명 정도 랜덤 해가지고 이제 ACE 이니비터인 베나제프릴 플러스 암로디핀, 베나제프릴 플러스 하이드로클로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을 했었던 연구인데 리나 인드 포인트만 봤었어도 이런 CKD로의 프로그레션하고 시럼 크레아틴의 더블링이 거의 50% 정도 리스크가 리덕션 됐었습니다. ACE 이니비터 플러스 CCB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ACE 이니비터 플러스 아니면 RAS 이니비터 플러스 CCB가 이제 컨비네이션 할 때는 좀 선호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CCB는 그런 이런 파마코카이네틱스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과거 이런 암로디핀, 펠로디핀, 니페디핀으로 대변되는 2세대 CCB 같은 경우에는 레날 디지즈 때 특별히 도수 리덕션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CB, 다이하이드로피리딘 CCB는 키드니 디지즈 때 도수 리덕션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그 기존의 2세대 CCB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에퍼런트 알티리얼 디라테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글로메룰러 프레셔를 올려서 이론적으로 단백뇨 감소 효과가 없거나 증가될 위험이 있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3세대 CCB 같은 경우에는 이런 N타입 칼슘 채널 블로킹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프렌트 알티리얼 디라테이션도 시켜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글로메룰러 프레셔를 오히려 떨어뜨려줘서 프로테이nu리아를 뉴트럴하거나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로디핀, 니페디핀이 되겠는데 연구들을 보면 뭐 대부분은 뭐 큰 변화가 없다고는 돼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단백뇨가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마니디핀, 레카니디핀, 뭐 실리디핀, 베니디핀 이런 3세대 CCB도 저희가 많이 쓰는 약제들인데 연구들을 보면 뭐 대부분 뭐 큰 연구들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주로 진행돼서 소규모 연구들을 보면은 감소하거나 뭐 변화가 없다 단백뇨가 이렇게 알려줘서 만약 이제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는 엠로디핀이나 니페디핀보다는 이런 이제 3세대 CCB 사용을 한번 고려해보는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이런 CKD에서 워낙 리지스턴트 하이퍼텐션이 많습니다.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2년부터 19년까지 저희가 그 ABPM을 시행한 환자들 데이터를 이렇게 전수 분석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resistant hypertension, refractory hypertension이 한 10% 정도 됩니다. 싱글 하스피털 데이터긴 한데 근데 특징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런 CKD, 뭐 ESRD가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날 디지즈가 있을수록 이런 difficult to treat hypertension, 그 resistant hypertension이 워낙 많은 건데요. 그래서 라시니부터 CCB만 가지고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KD는 볼륨 디펜던트 하이퍼텐션이기 때문에 이뇨제를 적절하게 그래도 같이 써주는 게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레커멘데이션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eGFR이 30 미만이면 타이자이드 계열의 약제는 잘 안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 다이얼틱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많이 권고가 됐었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나온 크릭 스터디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크로살리돈이 이제 어드밴스 CKD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이뇨제까지 썼는데 조절이 안 되는 환자도 무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레커멘데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스피놀락톤이 되겠는데 스피놀락톤이 사실 CKD에서는 워낙에 시비어 하이퍼칼레미아 AKI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 스터디는 그 CKD 스테이지 4 이상의 언컨트롤 하이퍼텐션을 가진 사람들을 크로살리돈과 플라시보를 랜덤해가지고 12주째 앰뷸러토리 블러드 프레셔를 봤는데 12주째 24시간 블러드 프레셔 SPP가 무려 11mm 머큐리 크로살리돈 그룹에서 떨어져서 ABPM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EGFR 30 미만에서도 크로살리돈은 이펙티브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EGFR이 30 미만인 어드밴스 CKD에서 만약 블러드 프레셔가 라스 이니비터 C12로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크로살리돈의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제를 쓰고 나서도 조절이 안 되면 이제 4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일반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이제 스피놀락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CKD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베타 블로커를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베타 블로커의 파마코카이네틱 프로파일을 보면은 카베딜로, 메토프롤로, 네비볼로는 대부분 헤파틱 일리미네이션이고요. 근데 이제 아테놀롤, 비소프롤은 레날, 특히 아테놀롤이 레날 익스클루시브하게 일리미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CKD에서 아테놀롤은 도시 리덕션을 반드시 해주라고 돼 있고요. 비소프롤은 레날 플러스 헤파틱이기 때문에 EGFR 30 미만인 경우에서는 도수를 조금 조절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네비볼롤은 이제 헤파틱 익스크리션이긴 한데 그래도 그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약전에서는 조금 도수 리덕션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비딜로 메토프롤은 키드니 디지에서 도수 리덕션은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제가 그냥 만들어본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CKD에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작용 시간이 길고 혈압 강요가 상대적으로 큰 뭐 C12랑 라스 이니비터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프로테이누리가 있으면은 라스 이니비터를 맥시멈 톨레이트 도수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뇨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EGFR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만약 혹시 다이아자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걸 크로살리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루다일틱스로 변경해 줄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고, 네 번째 단계는 뭐 다른 고혈압 환자들 같으면은 사실은 스피놀락톤을 써야 되는데 CK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이제 베타 차단제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알파 블로커, 미녹시딜까지 이렇게 써보고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포타슘이 4.5 미만이고 EGFR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로도 스피놀락톤 사용을 가끔 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즘 난스테로이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가 굉장히 그 레날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피네르론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프레셔 로링 이펙트가 거의 미미해가지고 아마 혈압 약제로는 사용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엑사세로논 같은 약제들은 혈압 강화 효과가 에플레노론보다는 좋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향후 이게 이런 뭐 리지스턴트 하이퍼텐션이나 이런 환자들한테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좀 더 그 데이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은 CKD, 특히 이제 단면류가 있는 CKD에서 인텐스 BP 로링을 강조하고 있고요. 퍼스트 드럭 오브 초이스는 이제 라스 이니비터고 맥시멀 톨러리티 도수로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해줘야 되고, 대부분의 라스 이니비터는 이런 그 맥시멀 톨러리티 도수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라스 이니비터에 따라서 이런 프로테이누리 리덕션 이펙트가 에피커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이드로피딘 CCB는 퍼스트 초이스는 아닌데 라스 이니비터를 쓰고 나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컨비네이션 하는 데는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특히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뭐 다이드로피딘 CCB 서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를 리덕션하는 효과가 보고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라스 이니비터 CCB를 썼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어드밴스 CKD에서는 최근 크릭 스터디에서는 크로살리돈이 혈압 강화 효과가 굉장히 좋게 입증이 됐으니까 사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